안녕하십니까. 종국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22일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쟁은 지난 금요일 선거법과 관련해서 검찰이 인용 구형을 때린 그 시점을 전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2년 이상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재명의 사법 위기 리스크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다, 그런 말까지 있었죠. 실제로 구속을 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형도 하나도 안 나오지도 않았고 또 1심 선고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물론 구속이 안 된 것은 이 민주당이 한번 방탄을 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구속영장은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하한 그런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2년 이상 시간을 끌고 오다가 지난 금요일에 2년 징역형이라는 일종의 어떤 실체 같은 것이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사실상 발칵 뒤집혔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말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게 아마 속 심정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사법위기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닥쳐올 쓰나미가 더 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당장 바로 3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또 구형이 하나 나오는데 위정교사죠. 그 위정교사 구형의 충격파는 아마 이 선거법보다 훨씬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심 선고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위정교사가 이재명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4개의 재판 중에서 제일 먼저 1심이 선고되는 것이, 지금은 선거법인지 위정교사인지 모릅니다. 선거법은 1월 15일 날 1심이 잡혔죠. 근데 좀 늦게 잡힌 겁니다. 보통 구형이 나오면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구형이 9월 20일 날 나왔는데, 그러면 한 10월 20일쯤 잡아야 되는데, 좀 뒤로 11월 15일로 잡았습니다. 한성진 그 부장판사가 아마 이 판결문을 쓰는 그런 시간까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정교사는 9월 30일 구형이 나오면은 아마 10월 말 정도 되면은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하죠. 전부 다 위정교사를 했다는 김진성 씨 다 자백을 했고, 또 녹음 파일도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구형은 한 열흘 정도 늦게 나오지만은 1심은 위정교사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1심의 이 형량이 위정교사가 훨씬 무거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이재명의 앞으로 사법적 운명은 어떤 정치적인 실각, 이른바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여기는 공직선거법, 지금 2년 구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정치적 실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인신 구속, 그러니까 구속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위정교사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자, 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2번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민주당이 방탄을 하지 않고 유창훈 판사가 어떤 정치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 전국이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모든 탄핵 법안, 특검 법안 남발하고, 또 거리에서 탄핵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더 우리 나라가 좀 안정이 돼서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의 인신 구속에 대해서 무슨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계속 법원에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언론도 접촉을 하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 혼란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인신 구속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뭐 구속을 시켜서 만족도를 얻는다.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검찰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2년 구형을 내렸죠. 이것은 양형 기준표로 볼 때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표를 대법원에서 작성한 양형 기준표를 보면은 기본 형량은 징역 같은 경우에 10개월 미만, 그리고 벌금형이면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이것이 기본 형량인데 여기서 이제 가중치와 감경치를 적용을 하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감경치는 사실상 없다고 봤습니다. 감경치는 없고 거의 다 가중치인데 이 가중치를 여러 가지를 한 6가지 정도를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최고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2년 구형을 때렸는데,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판사들, 이제 1심 판사를 할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조 한승진 부장판사가 있는 그 판사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검찰 구형이 그 모호하게 뭐 벌금 한 500만 원 뭐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게 그러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모든 게 날아가죠. 그러면 이게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재판부가 물론 구형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형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그 판결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벌금 한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했으면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할지 100만 원 밑으로 할지 1심 선고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죠.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선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되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갑니다. 대표직,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다음 대선도 못 나오고, 그것뿐이 아니고 민주당이 국고 보조를 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1야당인데 판사들 3사람이, 합의부 판사 3사람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겠죠. 그런데 검찰이 그 부담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고치 그 형량의 그 최고치 양형 기준의 최고치로 구형을 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그 엄청난 그 구형량을 때렸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무죄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리고 2년을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법원 1심에서 뭐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통념상 법조 안에서의 통념이나 국민의 정서상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심에서 한승준 부장판사 외에 배석판사 2사람이 충분히 그 100만 원 미만으로 때렸을 때 반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검찰이 이 징역 2년을 한 사건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 해서 선거법 재판부가 첫 번째 폭탄을 안 넣은 건데,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만약에 검찰의 그런 구형이 내려지지 않고 검찰의 구형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 100만 원 이상을 때리면은 개딸로부터 잡혀가 찍혀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1차 충격이 갔습니다. 징역 2년이라는 그 충격을 검찰이 줬습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훨씬 덜게 되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때리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오랜만에 내놓은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검찰도 부담을 완전히 분산을 시킵니다. 자, 중앙지검의 이 공소유죄를 하고 구형을 때린 검사가 7명 또 8명 이 정도 되죠. 그러니 거기에 뭐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그 위선에 보고를 했다고 어제 서정욱의 법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징역 2년이라는 것을 오케이 했고,
또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았다. 자, 그러니 이것은 검찰 전체의 중형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분산을 하는, 자,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형사 34부가 1심을 선고를 하는데, 그냥 부담 없이, 그러니까 개딸들로부터 잡혀 찍혀서 고생을 할 부담을 줄이고, 또 분산을 하고, 법대로 그대로 판결을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벌금형을 한다고 100만 원 미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지금 전 국민이 이건 지켜보고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이제 실형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은 3심까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실형이 나오면은 징역 1년 정도, 그러니까 절반, 보통 구형의 한 절반쯤에서 형량이 결정이 되죠. 1심이 징역 1년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 건으로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으로는. 왜냐하면은 징역 1년을 하더라도 선거법 같은 경우니까 벌금이 아니고 실형을 하면은 보통 이제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하죠. 같이 선고를 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집행유예니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집행유예를 안 하고 법정 구속을 시도를 한다고 해도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므로, 지금 체포동의안은 아직은 야당이 압도적이죠.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체포동의안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일단 선거법으로는 이 구속까지는 어렵다. 다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돼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날아가죠.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죠. 이재명은. 그런데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히 빠를 수가 있다. 원래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 기준인데, 강행 규정인데 재판을 끝내라는. 근데 1심을 벌써 2년을 했기 때문에 2심, 3심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은 내년 늦은 봄 정도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는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판결이 1심 판결이 그대로 가면은 집행유예니까 구속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실각을 한다. 그것이 이제 이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효력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위정교사.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 날 위정교사 구형이 나오는데, 이것은 1심이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보다. 다툴 게, 그러니까 이미 다툴 건 다 다퉜고, 이 판결문에 남길 거, 이런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위정교사는 백현동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막 소환을 하고, 정인으로 막 부르고, 또 김문기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2년이나 1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정교사는 지금 위정을 교사받은 김진성 씨가 이미 다 자백을 했고, 그 녹음 테이프, 이재명이 위정을 부탁하는 그 녹음 테이프도 다 공개가 돼서 국민이 다 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끌 것도 없다. 그리고 구형에서 이게 위정교사 2년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위정교사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이 분위기를 보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총장 심우정 새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또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투톱의 2차 작품이 이 위정교사 구형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어제 서종우 그 변호사는 징역 한 3, 4년 정도 구형이 나올 것이다 하고, 또 어떤 법조인은 5년까지는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1심에서 실형, 징역형이 나오고,
나오는데, 이 징역형이 나오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그 징역형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그 1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행유예는 아니지만은 법정 구속은 이제 보류하는, 그런 경우. 가령 뭐, 그 항우나,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지만은, 그리고 집행유예도 아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조국도 마찬가지죠. 집행유예는 아니지만은 이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 그 경우가 있고, 하나는 법정 구속을 집행유예 없이 위정교사를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이재명이 위정교사로도 선거법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도 실제로 인신구속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이 위정교사도 1심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좀 낮다. 왜냐하면은 불체포 특권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 법정 구속을 혹시라도 선고를 하더라도. 자, 그런데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이제 2심, 3심 법정 구속 안 되고 가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딱 되면은, 집행유예 없이 그 확정 판결이 되면은 구속되는 거죠. 구속되는 거죠. 이재명도 구속되는 겁니다. 그때는. 조국도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바로 본인 발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이재명도 위정교사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심, 3심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의 법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지금 안정화되면서 그 정착이 되면서 신속 재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위정교사도 선거법처럼 내년 뭐 상반기 중에라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워낙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이 두 가지 재판을 보면은 선거법으로는 정치적 실각이 되고, 위정교사로는 인신구속이 되는, 자, 그 상황이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의지에 물론 이제 달려 있는데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그 재판을 하는지. 자, 그런데 법원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이 선거법에서 검찰이 중형을 내리는 이 구형을 때린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것처럼 위정교사도 검찰이 어떻게 대반격을 하는지, 일종의 검찰의 반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방탄을 위해서 검사들을 탄핵을 발의를 하고, 또 추가로 뭐 발의를 할 태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검찰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법안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공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수사를 하는 데만 있어서 검찰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소유죄를 하고 재판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또 이 구형을 때리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도 지금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구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죠. 이렇게 이 선거법으로는 정치적 실각이 될 거고, 위정교사로는 인신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그 뒤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위정교사 사건을 곧 1심 판결을 내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에 다 묶인 건데, 이거는 계속 시간을 끈다고 해도, 자,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시작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북송금.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노동당에 뇌물을 준 사건이죠. 장방울 김성태가 대신 내준 그 8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대북, 그러니까 북한 방문, 대가 300만 달러. 그 수사도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었고, 이제 또 신진우 부장판사, 아주 냉철한 재판을 하기로 유명한 신진우 부장판사. 이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하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열면은 여기도 1심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든 뇌물이든 이게 특가법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이건 100억 가까운 그 돈입니다. 뇌물 혐의로 지금 이 심리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은 언제든 나오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인신 구속을 아주 장기화시키는 그런 혐의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래저래 이재명은 2중, 3중의 본망에 지금 딱딱 걸려드는, 단계적으로 걸려드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다. 그렇게까지 오늘 현재 이재명의 사법위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속마음이겠죠. 본인도 본인의 이 사법적 운명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침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4.10 총선을 앞두고 3월 달에 70대 노인이 인천 계양구 이재명 지역구죠. 여기서 푸른색 제수복에 이재명을 얼굴을 갖다 붙인 합성 사진을 300장을 배포를 해서 기소가 됐는데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오늘 떴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인신 구속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신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두 번의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전국이 이렇게 혼란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전국 그리고 국정 운영에 큰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구속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